안녕하세요. 재료공학의 정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재료의 발전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석기시대는 돌을 이용해서 농사 및 사냥을 위한 도구를 만들었고, 청동기 철기시대를 따라 점차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재료가 곧 시대의 이름이 되었는데요. 인류 문명은 재료의 발전 정도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아직은 재료공학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배우시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재료 또는 소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금속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이나 구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물질이고요. 세라믹의 대표적인 물질은 유리예요. 또한 페트나 고무 같은 물질은 고분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재료들은 필요에 따라 따로 또 같이 쓰이게 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재료공학은 구조재료, 전자재료, 에너지 및 환경재료, 그리고 바이오재료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살펴볼 것은 구조재료입니다. 구조재료란 구조물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공학자들이 어떻게 설계해야 안전한지를 생각한다면 재료공학자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안전한지를 생각합니다. 그 예로 다리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중력에 강해야 하고, 물에 닿는 부분은 부식되지 않도록 물에 강한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리뿐 아니라 선박, 비행기, 모든 건물들에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재료가 정말 필요하겠죠? 네, 구조재료에 대해 이제 조금은 알겠죠?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전자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재료란 말 그대로 전기적 성질을 갖는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휴대폰에서 전자재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도체란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반도체는 마치 물을 막아두었다, 흘려보냈다 하는 댐처럼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흐르지 않을 때도 있는 물질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휴대폰의 기능이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반도체를 어떤 재료로 만들면 휴대폰을 조금 더 작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휴대폰 액정이 나가서 돈 많이 쓰신 적 있으시죠? 저도 가끔 떨어뜨려서 걱정인데요. 재료공학자들은 이 액정을 어떤 재료로 사용해야 깨지지 않는지를 연구합니다. 최근에는 종이처럼 돌돌 말아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상용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 재료는 에너지를 변환, 수송, 저장, 그리고 이용하는 모든 것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효율성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배터리입니다.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네요. 여기서 재료공학은 어디에 쓰일까요? 차체를 좀 더 가볍고 강하게 해서 연비를 줄일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시트에 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태양전지나 수소자동차가 에너지 환경 재료에 속하게 되는데요. 태양전지 내부의 전극의 재료를 바꾼다든지, 혹은 수소자동차의 수소연료를 어떤 구조로 보관하면 좋을지 등 어떤 재료를 어디에 사용하면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에너지 및 환경 재료 정말 재미있었죠? 하지만 더 재미있는 바이오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재료란 생물과 재료의 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뼈와 부딪혔을 경우 뼈가 부서진다거나 인공관절이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뼈와 비슷한 강도를 지녀야 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생체 적합성입니다. 아무리 인공관절이 뼈와 비슷한 강도를 지녔어도 몸에서 거부한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따라서 어떤 재료가 몸과 가장 비슷한지, 그리고 재료마다 체내에서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이오 재료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 재료가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투명하다가 야외에 나가면 까맣게 변해서 선글라스의 기능을 하는 안경도 있고요. 원하는 때에
창문을 불투명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물질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컵은 온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얼마나 식었는지 알려준답니다. 또 이 성질을 이용한 옷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옷은 원래는 갈색인데 따뜻하게 해주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이파리들이 무성한 봄과 여름에는 초록색, 그리고 낙엽이 지고 나뭇가지만 남는 가을과 겨울에는 갈색으로 변해서 위장에 용이한 군복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네, 신기한 재료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더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옷들은 나무에 찔리면 구멍이 나거나 힘을 줘서 찢어질 수도 있는데 이 재료로 만든 소재는 칼로도 베이지 않습니다. 생체 모방 재료라는 자연의 원리를 본떠 만든 재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기의 눈과 개코 도마뱀의 발판이 있습니다. 모기의 눈은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태양 전지를 만든다면 태양빛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코 도마뱀의 발판은 접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테이프를 만든다면 어디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연꽃잎을 연구해서 방수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 선박에 붙어있는 홍합을 이용해서 물속에서의 접착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갈 신소재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료공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다양한 신소재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실제로 100%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기존의 재료를 보완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료공학은 배우는 것이 많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새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도 괜찮고 2개, 3개도 괜찮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재료공학과에 오시기 바랍니다. 재료공학은 영어로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입니다. 공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학문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만큼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는 거겠죠? 다음은 어떤 재료의 시대가 될지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료공학에 대해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인간 문명과 함께 해온 사랑한다면 절대 벗어나지 못할 재료의 세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